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시장은 못 맞춰도 각은 잘 맞히는 각도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없네요. 계속. 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제 휴가 가실 때 된 것 같습니다. 부인하고 싶은데 진짜 지난 주말에 오른 거하고 다 감안하면 조금 더 올라갔어도 되는 거거든요. 징글징글하구만 진짜. 외국인들도 사주는데요. 왜 이 모양이냐 진짜. S&P가 지금 7월달에 끝내주게 반등을 했는데. 네, 또 나스닥은 12%나 반등했잖아요. 네, 한국 시장은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두캣밤수인데 베어마켓 랠리는 언제 오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여전히 뭐 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제는 더 이상 팔지는 않는 것 같은데 환율도 지금 1,304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 다시 1,300원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1,300억 정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 또 한 250억 정도. 오늘은 기관만 양시장에서 다 팔았고요. 외국인도 좀 들어올 때가 됐는데 들어오긴 들어오죠. 지금 지난주부터 들어오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데 사주질 않아서 참나. 안타깝네. 참네. 예, 그래서 코스피가 0.03%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도 뭐 일본이 한 0.7% 정도 올랐고요. 홍콩과 상해는 그냥 거의 보합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섬유의복 업종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4%나 올랐는데 FNF가 7%나 오른 영향이었고요. 요즘에는 실적 잘 나오면 주가가 좀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2분기가 매출이 컨센 대비 5%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8%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서 FNF가 좀 많이 올랐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도 1%대 상승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펠로시가 대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면서 다시 미중 갈등 우려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미중 갈등 우려가 부각되면 히토류 관련주,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항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 16% 상승을 했고요. 유니온 5% 상승.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섹터도 좀 괜찮았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 1.5% 상승을 했습니다. 화학 섹터에서는 금양이 12%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이제 2차전지주로 좀 본격적으로 부각받으면서 최근에 급등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이수화학, 코스모화학, 율촌화학 4, 5%대 상승을 했고요. 코스모 신소재, KCC, SKC, 후성 이런 2차전지 섹터도 오늘 한 3%대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금양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건설주도 상승을 좀 했는데요. DL건설이 오늘 7%나 상승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영향이었고요. 동부건설, DLENC, 한신공영, 대우건설 다 1, 2%대씩 상승을 했고요. 오늘 운수장비 섹터는 섹터 자체는 한 5위권 정도에 머물렀는데 현대중공업은 오늘 8% 급등을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5.7%,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다 2, 3%대 조선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이제 3분기부터는 악재가 추가로 나올까요? 적자가 또 추가로 우리가 지금 많이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주 싸움이에요. 수주를 얼마나 하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주가를. 또 하나 중요한 건 수주량은 이미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잘 하고 있는데 얼마의 계약을 하느냐 이것도 참 변수인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오늘 하락 업종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는데요. 음식료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고요. 1.2% 하락했는데 롯데칠성이 5%대 하락, 오리온, 농심 2%대 하락, 제일제당, 오뚜기, 하이트진로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이 많이 하락해서인지 전기가스 업종도 오늘 좀 떨어졌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2% 하락, 인천도시가스 1.6% 하락, 한국전력도 1%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으로만 봐서는 대체적으로 방어주들이 좀 떨어지고 공격적인 주식들이 올랐는데 시장 자체는 오른 게 없어. 좀 재밌는 현상입니다. 네. 물론 대형주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실적 좋은 종목들은 확실히 좀 반응을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조선주 이야기하면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여러 군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미포조선이 2분기 매출액이 컨센 대비 한 100억 정도 높게 나온 것 같아요. 9,350억 정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컨센이 마이너스 100억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66억 발표를 했습니다. 뭐 컨센 대비 조금 나았던 것 같고요. 하나금투에서 이제 코멘트하기로는 강제 가격 상승 관련 충당금을 설정을 했음에도 환율 상승 효과가
이를 상세를 했다. 네.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하면서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0% 상향을 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컨센보다 조금 낮은 2.16조 정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900억인데 마이너스 1,080억 정도 조금 더 컨센을 미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금토에서는 이제 강제 가격 상승 관련 충당금 반영했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아서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고가 수주분 건조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조선주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잖아요. 그렇죠. 1분기에 그 후반 가격 상승에 대한 충당금 이슈가 좀 어닝스 쇼크를 좀 많이 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2분기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생겼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충격이 강하지 않은 걸 봐서 아 이제 안개는 이제 끝났다, 최악은 지났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체 전화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그걸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후에 정하더라고요. 좀 독특하더라고요. 약간의 그런 여지가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가격을 결정해. 1분기 지나서 한 분기 지나서 지난 분기에 강제 가격을 결정하는 좀 희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까지는 반영을 한다. 그래서 일종의 털 거 다 털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다면, 그들이 이야기한 그 말이 맞다면 3분기부터는 웬간에서는 지금 현재 강제 가격 떨어지셨으니까 확실히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거의 당연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네, 가이던스 제공한 거에 의하면. 네. 근데 대부분 지금 컨센서스는 4분기까지도 소폭 적자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기판주들도 좀 장 초에는 괜찮았는데 상승폭 많이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심택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면서 업종을 다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금요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컨센이 4,450억인데 4,770억 정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컨센이 930억이었는데 1,147억.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이 24%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요즘에 실적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심택이 2월 달에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요거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예. 연간 매출액 전망이 1조 6,520억이었는데 네. 1조 8,760억으로 13% 상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030억 전망해서 4,456억으로 영업이익은 47%나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예. 네, 가이던스를 기반을 해서 보면은 역산을 한번 해보면 하반기 영업이익이 2,460억 나올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1,995억이거든요. 상반기보다 한 20% 더 증가할 걸로 보는 거고요. 현재 하반기에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약 3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시가총액 비교해보면 기가 막힌 실적이죠. 그렇죠. 올해 22년 기준 PER 4.1배. 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개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었으면 그냥 주가가 올랐을 것 같아요. 간단하지. 걔네 실적 대비해서 가이던스 대비해서 주가 결정을 해주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실적이 주가가 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랐을 것 같은데 한국은 복잡한 나라죠. 네. 복잡한 나라야. 피크아웃 우려가 한번 생겼으면 그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 낙인이 찍힌 것처럼 네. 상승 그 추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무거운 추를 종목에 달고 있어서 네. 뭐 이슈가 나와도 크게 못 끌어당기는. 선수들이 한번 시세 대시세를 내면 그 다음 안 해. 내 주변의 선수들은 한번 큰 시세를 내면 다시는 안 해. 그 업종을. 미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데 좀 로직이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저점 대비 엄청 오르긴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1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 주가가. 몇 배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실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싼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블 당연히 가야 되는데, 한국은, 야,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꼭 가야 해? 뭐 이런 복잡한 나라예요, 진짜. 네, 투자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DS투자증권도 목표 EPS 추정치를 올해를 한 24% 상향했고요. 23년도도 EPS도 29% 상향을 해서 목표가도 68,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현재가 뭐 4만 원 초반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택 3%밖에 안 올랐고요. 장 초반에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아비코전자도 2에서 4%대씩 기판주들 골고루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벌써부터 FCBGA 2024년 이후로
공급 과잉되는 거 아니냐, 25년부터는 확실히 공급 과잉 아니냐, 이 고민을 시작했어요. 이미 했죠. 예. 골 때려 진짜. 골 때려. 어떻게 알아 3년 후를. 근데 다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 진짜 도대체 어떻게 주식을 해야 이 진짜 송곳 툭툭 튀어나온 길을 빠져나가서 갈 거냐, 참 도대체 얼마나 싸게 사야 되느냐. 그래서 보면 진짜 미친 듯이 싼 주식만 사서 적정가 미만에서 매도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국이 복잡한 시장이에요.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섹터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테슬라가 금요일날 5.8%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영향도 있었고요. 6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과 배터리 출하량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6월달 전기차 판매량 먼저 말씀드리면 글로벌로 보면 6월 한 달 동안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한 91만 8천 대 정도 팔렸습니다. 전기차 비중이 이제 13.2%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네. 미국에서는 75% 증가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130%나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도 비중이 꽤 많이 올라왔네요. 27%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버스의 절반 중국산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게 무서운 게 써줄 때가 있으니까 막 지르죠. 그렇죠. 설비 증설을 막 질러요. 그 다음에 탄광이란다. 그 광물 업체들 막 사고, 물론 이제 이미 예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막 살 수 있나? 가격을 굉장히 높여주고 뭐 구리광산이라든가 무슨 니켈광산이라든가 이런 걸 사는데 이게 뒷배가 있으니까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냥 질러버리더라고. 그게 이제 한국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10%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유럽은 비중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21% 정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긴 한데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3% 정도 감소를 했고요. 한국은 아직 전기차 비중이 7.5%밖에 안 되네요.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 있고요. 네. 6월달 배터리 출하량을 보면 1위는 여전히 CATL입니다. 전년 대비 111% 증가를 했고요. 맨날 중국 업체만 세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6월달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LG엔솔이 13%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2위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3위는 BYD 전년 대비 무려 192%나 증가했습니다. 네. 와, 파나소닉은 4위인데요. 전년 대비 오히려 14% 감소를 했고요. 5위 SK온은 60% 증가했습니다. 한국 업체 대비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6월 달에 72% 증가했네요. 네. 네. 근데 까보면은 중국 업체들만 100% 이상씩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마감에서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조금 휘청휘청했어요. 중국 전기차들이. 네.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LFP 배터리의 침투율이 6월 달에 34%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2.8%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도 한번 보면요, 조금 특이합니다. 리튬 가격은 전월 대비 6월 달에 6% 상승을 했는데요. 네.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니켈, 망간, 코발트, 구리, 알루미늄 각각 6에서 7%씩 다 떨어졌고요. 7월 들어서 조금 더 심화가 됐는데요. 아직 7월 들어서 심화가 됐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니켈은 17% 하락, 코발트 22% 하락, 구리 17% 하락, 알루미늄 6% 하락, 망간 5% 하락. 대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리튬 빼고 조정을 받고 있죠. 리튬가가 진짜 고공행진입니다. 네. 네. 여기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은 항상 우려가 좀 되죠.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 구간에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려왔었는데 그게 좀 반대로 가지 않을까. 물론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조금 실적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마트 주가가 거의 6% 하락을 했거든요. 국민투표 제안 결과가 나왔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1위가 됐습니다. 네. 7월 말까지로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갑자기 오후 2시 반쯤인가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뭔가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어뷰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뭔지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온전한 투표 결과가 반영된 게 아니라 일부 조작한 세력이 뭔가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번은 좀 국민 제안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에 안 그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던 이마트 주가가 갑자기 급하게 좀 흘러내렸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마트는 지금 악재가 또 있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작년도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완전히 지분을 추가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스타벅스가 좀 캐리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썸머 캐리백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줄 서서까지 이제 교환을 하려고 하는 사은품인데 발암물질인 폴암데하이드? 포름알데히드일 거예요 아마. 포름알데히드 네. 같아요. 그 굉장히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출 사실은 결국 스타벅스가 시인을 하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분기 기준으로 이마트 연결 영업이익의 한 80% 이상을 스타벅스가 차지를 하는데 그만큼 존재감이 크거든요. 네. 게다가 최근에 환율 급등해서 이 원두 가격 안 그래도 상승한 원두 가격, 사오는 부담도 좀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서머 캐리백 보상 비용도 발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네. 이 창고형 할인점이 그동안 이 온라인 쇼핑 업체가 대두되면서 대형마트가 조금 주춤할 때 그래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잘 버텼거든요. 작년에도 한 15%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매출이 좀 상반기에 0.1%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번 주말에 마트 갔는데 새벽같이 사람 많던데 포도주 몇 병 사러 갔다가 사람 많다고 깜짝 놀랐는데 새벽같이 꽂혀가지고 요즘에 새벽같이요? 10시 10시에 개장하거든요. 네, 갔는데 사람 많더라고. 네. 그렇군요. 뭐 데이터로는 좀 많이 줄곤 있습니다. 마트에서 나온 거 한 병씩 다 먹어보려고. 그래서 아침 이마트가 좀 힘든 상황에서 의무 휴업 폐지 요거라도 좀 확정이 됐으면 그래도 실적 개선 효과가 엄청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네. 물론 보류가 돼가지고 요 1위 한 게 의무 휴업 폐지가 정말 실제화 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NH증권에서 이 의무휴업 폐지할 때 이마트의 매출 증대 효과 추정을 한 게 있는데요. 9,600억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요. 기존의 이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온라인 대응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요 비율이 절반이 넘고 일부 뭐 홈플러스 이런 데서는 거의 네. 거의 전적으로 이 기존의 오프라인 대형마트 물류센터를 온라인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게 휴업이 되면은 기존의 물류센터도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의무 휴업이 폐지가 되면 온라인 물류센터도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심 물류센터로 사용하면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갑자기 어뷰징이라는 논란이 생겨서 그래서 롯데쇼핑도 오늘 1.6% 하락을 했고요. 이마트도 네. 거의 6%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펙 플러스 회의가 8월 3일 날 열리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9월 달 산유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사우디 갔다 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결과가 과연 좋게 끝났을지 한번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펙 플러스가 그 7월달, 8월달 추가 증산을 했거든요. 근데 증산을 하면서 이거는 9월달 증산분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증산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번 회의에서는 9월 산유량을 동결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반대로 증산을 결정을 한다면 키움증권에서는 그 규모를 일평균 43만 2천 배럴 정도, 43만 2천 배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높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증산 안 하면 바이든 엿먹는 거죠. 진짜 엿먹어요. 네. 엿먹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만 엿먹은 게 아니고 주식시장도 한번 엿먹을 수 있어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미국 네. 지금 그래도 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네. 반등이 온 게 물가 피크아웃 된 것 같다. 유가 상승가 좀 네. 둔화가 되면서 물가 피크아웃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반대로 갈까 좀 무섭네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한 60% 이상으로는 증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면 좀 낮네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안 하면 이란이 또 호출되지 않을까? 제일 무서운 EJ예요. 지금 미국이 EJ로 제일 사우디가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란을 자꾸 톡톡 건드리는 게 이란을 복귀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우디가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것 같아.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따 연합인포맥스에서 7시에 뵙겠습니다. 안녕.